지금으로부터 45년 전 부마 항쟁이 있었습니다. 4.19 혁명, 부마 항쟁, 5.18, 60 항쟁, 이렇게 대한민국 현대사회, 항쟁사회, 혁명사회 큰 분수령을 넘는 것이었죠. 저는 그 당시에 그 부마 항쟁의 중심 현장에서 뛰어다녔습니다. 원래 이 부마 항쟁이 부산 마산에서 16일부터 20일간에 거쳐가지고 일어난 항쟁인데 아주 전곡점을 찌르고 있는 거대한 불길은 17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11질 항쟁이라고 이제 하죠 또. 근데 특히 10월 17일 저녁은 직접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남포동 그 부영극장, 부산극장 일대에 시위 군중들을 보기 위해서 왔고, 또한 부산대학 학생들, 동아대학 학생들이 독재 타도, 유신 철폐 구호를 외치고 그 보수동에서 대청로에서 올라오면서 부산 중부세무서 지날 때 부산 중부세무서가 불길에 막 휩싸이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시위를 할 때에는 그 시위 진압 병력들이 아주 무자비합니다. 그래서 시위의 전위대들은 거의 하얀병을 던지면서 이제 진출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지요. 그 가톨릭 회관, 60 항쟁의 유명한 가톨릭 회관, 그리고 가까이에는 부산의 제야 지도자였던 최성 목사님 중부교회가 있고 보수동 책방 길목이니까요. 그래서 김재규가 그 당시 11.7 항쟁에 부산 시민들의 저항을 보고는 이것은 그대로 두면은 큰일 날 일이다 이거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 당시 차이철 경호실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를 각하 그대로 탱크 몇 대로 깔아버리지요. 시위 군중들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1.6 그 사건의 발단이 결국 11.7 현장을 부산에서 본 김재규 정보부장의 머릿속에서 참 더 많은 생명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 대단했지요. 1979년 10월 17일 밤은 부산에서 그 자갈치 쪽에서 또 남포동 쪽에서 부영극장, 부산극장 쪽에서 또 대파도 부산 대파도 쪽에서 민문화관이 있는 대청로 쪽에서 국제장 통로로 거쳐가지고 모든 부산 시민들이 남포동을 집결을 한 거예요. 경찰 병력들이 도저히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군인들도 막아내지를 못해요. 페퍼포그 차가 오면요, 페퍼포그 그 집차형 차가 오면은 군중들이 올라가가지고 그 페퍼포그 차에 집차의 앞에 놓여있는 철망에다가 진흙을 그대로 발라버려요. 그래서 이불을 덮어버려요. 담요를. 그럼 페퍼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페퍼자 막 돌면서 자기들 경찰 병력도 쏘고 군중들도 쏘고 대단했죠. 목숨을 걸고 부산 시민들이 항쟁을 했던 거예요. 특별히 또 부산은 그 가까운 양산 쪽으로 삼령학 체류탄을 만드는 또 공장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60 항쟁 때는 6월 한 26일, 7일 됐을 때는 그 삼령학의 체류탄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SY사에서 생산된 그와 마찬가지로 부산 시민들의 저항이 대단했었지요. 그래서 이 저항이 왜 일어나느냐? 백성들이 통로가 없을 때, 자기들의 민의를 내세우고 백성들이 이거 도저히 개선이 안 된다. 이 통로가 없을 때는 저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쿠데타는 언제 그러냐? 우리가 비가 올 경우에 이래 보면요, 하늘이 흐린다든지 비가 올 수 있는 그 기후의 분위기를 느끼잖아요. 지도자가 정부의 최고위층에서 헌법적 책무란 말이 나올 때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병들어 죽거나 배고파 죽거나 폭탄에 죽거나 하는 것, 이것은 생명이 존엄성이 사라지는 것은요, 지도자들이 헌법적 책무를 생각해야 돼요. 백성의 생명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주 이거는 물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 의료인도 상당히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의 차를 놓고 보면은 의사는, 의료인들은 운전사예요. 기사. 이건 이제 의료인들이 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경성의전을 나오셔가 1910년대 안동에서 유일한 의사였어요. 아마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그 가족들도 저희 할아버지 야소병원에 갔었을 겁니다. 지금은 성수병원들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의사, 제 조카도 의사, 동생도 의사, 진료도 의사, 다 이제 의사 집안이에요.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 백성들이 출구가 없을 때에는 항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의료인들이 이제 운전사라 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인들은 핸들을 잡은, 차로 비유하다 핸들을 잡았고, 환자들, 클라이언트들은 손님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의료개혁 특위가 발족되어 가지고 섭리하게 대립되어 있는 의대생 입학 정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전공의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대우들, 이런 문제라든지, 또 의료인들이 당하고 있는 법률적인 의미, 누가 의사가 누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려 할 것이지 그 환자가 잘못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의료인들을 보호해주는 법률적인 문제. 저도 동생이 산부인과 전문의였지만은 그 산부인과 의사들이 당하는 그 여러 고통이 많거든요. 법률적인 고통들, 산모의 진통이나 출산 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의료 사고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안이 많죠. 그리고 뭐 이번에 보니까 의사협회장이 의료인이 참여하지 않는 의료개혁 특위가 무슨 소용이냐, 이런 의미의 발언을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었거든요. 참여를 해야 되죠. 의료개혁 특위는 의료인이 아니라도 엔지니어, 대한민국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고 치료하는 하나의 그 엔진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가느냐, 방향이. 그 방향 가는 방향에서 의사들이 메스를 들고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작금에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얻었잖아요. 이 민주당이 잘해야 돼요. 왜? 민주당이 물론 부르짖었던 현 정권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은 그 의석수를 준 것을 보면요, 아주 절묘하게 정치 복원을 바라는 국민들의 표심이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 때문에 40표, 40 내지 50의석을 더 받은 거예요. 그 비례대표 수에 다 50 곱해 보십시오. 민주당이 받은 14 비례대표 수에는 5 곱하면 70, 국민의힘이 받은 비례대표 18명 수에 곱하면 90, 조국 혁신당이 받은 14표에 5를 곱하면 70, 거의 비슷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조국 혁신당이 지역구를 내었다면 조국에서 50석, 40석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것은 지금 국회의장이 누가 된 날 놓고 그 안에서 지금 명심이냐 당심이냐 그다음에 민심이냐 막 이런 걸 따지잖아요. 뭐 민심 발언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심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갈래대로 국회의장은 다선 의원, 또 다선 의원이 똑같으면은 나이가 많은 분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 추미애 의원한테 국회의장이면 어디로 튈 줄 몰라 럭비공 같아. 추미애 의원 그런 분 아니에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추미애 의원보다도 일찍 통합민주당 지역구 위원장을 했었지만은 추미애 의원이 럭비볼이 아니에요. 그분이 갖고 있는 자기의 정치 철학이 있고 그 철학에 잘 맞지 않는 조금 고집 부리는 요소는 있어요. 새천년 민주당 통합 대표할 때도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은. 그리고 58년생 아닙니까? 육선은 추미애, 조정식 두 사람이잖아요. 정성원 의원은 아직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61년생이고 5선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갈래대로 해야 돼요. 조정식 의원은 명심, 명심, 여러분도 아시는 거죠? 명심을 내가 해야지 명심을 가장 잘 나타낼 수가 있다.
또 어떤 의원은 내가 해야지 당신을 잘 나타낼 수 있고 앞으로의 대권 가도에 승리의 어떤 카페트를 깔 수가 이런 의미의 말을 하잖아요. 국회의장은 중립 기여를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쟁 과정 속에서 중립이니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국회의장 중립으로 가야 됩니다. 국회의장이 중립으로 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 국민들은 표를 줄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탈출구가 없으면요 항쟁이 일어나요. 항쟁이. 박정희 정권 18년간의 그 정권이 철퇴 정권이 그 하룻밤 만에 무너지잖아요. 김정일과 보고한 그 부산 남포동의 그 모습 속에서 열흘도 안 돼 가지고 박 대통령의 유명을 달리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절대 오만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지금 국회의장은 갈래대로 다선 중에서 다선이 똑같으면은 58년생 그 조정식 의원보다도 아마 그 추미애 의원이 한 5살 정도 많을 거예요. 또 그리고 국회의원 초선된 것도 늦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인태 의원하고 우리가 당시에 통합민주당을 했으니까 그 당시 내가 알기로는 유인태 의원의 보좌관이었어요. 조정식 의원이 92년도 이럴 때는. 그래서 민주당이 절대 오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국회의장 누가 되냐 이런 거 갖고 막 떠들썩하게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원내대표를 제대로 뽑아야 돼요. 원내대표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응? 뭐 코털 이야기도 하고 뭐 저는 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차라리 원내대표를 제대로 투표해가지고 아무리 총선에서 많은 의석을 얻었다 할지라도 국민들 앞에 정치 복원을 바라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민주당이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하고 벌이고 있는 그 영수회담을 위해서 의제관계 이런 것도요. 지금 의제 전할 때가 일단 만나야 돼요. 만나가지고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면서 또 의제에 대해서 만들고 두 분이 이야기 안 되면 또 밑에 비서라든지 이런 진영에서 소위를 만들어 또 하고 어쨌든 정치 복원으로 가는 길을 가야 되지 한 방에 모든 것을 끝내고 상대를 제압하기로 생각하게 되면 국민들은 무엇입니까? 그냥 바라만 보고 있겠어요? 안 그래요? 야, 이게 아닌데 국민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에는 국민들은 그냥 앉아서 피해당할 수가 없잖아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 생각이 조직화되고 일어날 때는요. 오만했던 정치인들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국회의장 뽑는 문제 갖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또 안 좋습니까? 여성을 국회의장으로 하면은 세계적으로 보기에 참 의젓하고 좋고 또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경험이 많잖아요. 당 대표도 하고 특별히 김대중 총재께서 각별히 뽑은 인재입니다. 그 성공한 인재잖아요. 그래서 갈래대로 따라가지고 명시민이 뭐니 그런 거 하지 말고 민심을 봐야 돼. 민심을. 우리나라의 유명한 청와대 수석 출신이면서 평론가가 한마디 한 걸 제가 들었는데 무엇이냐. 민주당 고와서 표 찍어준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이 잘못해가 민주당 찍어줬다는 사람들 많아요. 그 다음에 투표를 가기 싫었는데 조국 혁신당의 조국이 참 마음에 안 돼가지고 비례대표 찍어주자 갔는데 차마 땅 칸에는 지역구를 못 찍겠더라요. 그래서 거기 지금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민주당 오만하게 하면 안 됩니다. 빨리 정비해가지고 정치 복원을 해가지고 의료인의 이 문제도 빨리 풀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할 수 있는 이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